신문 이야기 도입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제 눈물의 이임식을 가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최종 사퇴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건강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저희 도입구쇼에서 차분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이 개그맨 장동민 씨의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69일 만에 물러난 사정총리. 입술 굳게 담은 채 청사를 떠나는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돼서 69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70일째를 채우고 낙마를 했는데 3천만 원 금품 받았다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이 총리 또 눈물을 흘렸죠.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 총리 취임 70일 만에 쓰디쓴 퇴장. 한국일보는 이 총리의 퇴장을 쓰디쓴 퇴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힐수록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박 대통령 위경련 인두염으로 일정 취소. 병 명칭이 나왔죠. 위경련 인두염으로 일정 취소했다. 귀국하자마자 서울 모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과로와 만성 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두염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는데 박 대통령 건강 얼마나 어디가 안 좋은지 가정의학과 저희가 인터뷰해서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성완종,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달라. 충청포럼 전국 지부장들이 2012년 대선 때 모여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달라. 성완종 회장이 주도했다. 이 내용인데 그간 새누리당은요. 성전 회장이 지난 대선 때 활동한 게 별로 없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 한겨레 신문 일면으로 이동합니다. 미군 가는 곳이면 일본의 자위대도 간다. 어떻게 된 거냐?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 활동, 일본 주변에만 제한돼 있던 걸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국 덕분에 일본 자위대는 전 세계 어디든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오이사 조치 후 5년 만에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 2010년 5월 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는데 비닐, 파이프, 텃밭, 온실, 물품을 비롯해서 비료와 농자재 등 2억 원 상당의 대북 비료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아베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피해서 뒷문으로 입장을 했다. 아베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연장에 입장을 할 때 100명의 침묵 시위와 이용수 할머니가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피해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신매매다. 이렇게 깎아내린 겁니다. 이 아베의 못된 고질병 누가 고쳐줄까요? 자,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눈물로써 총리 청사를 떠났습니다. 일단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그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과의 기념사진을 마지막으로 정부 서울청사를 떠난 이완구 국무총리.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한 뒤 눈물을 글썽이며 차량에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눈물의 재회를 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7일간 칩거하면서 정신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를 호소했던 이 전 총리는 퇴임식 직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이 총리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다며 정기 검진과 함께 요양차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임식에 앞서 세종시 총리 공관도 미리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 이 총리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진 이 총리가 검찰 수사의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완구 총리, 눈물로써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이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증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는 억울하다.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백의 미를 남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임식 멘트를 직접 들어보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자,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님, 총리가 됐을 때도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와 눈물로써 얼싸안고 눈물에 이 총리 당선 눈물을 흘렸는데 이임식 물러날 때도 또 어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두 가지 눈물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어저께의 눈물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예.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듯한 이제 그런 눈물이었고 아마 우윤근 대표랑 했을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잘 아는 사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공격수와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했을 그런 그 세월을 지났을 때에 대한 예. 그 뭐랄까 좀 인간적인 그런 것이었다면 어제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표정의 눈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굉장히 이완구 총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네요. 예. 어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 않았다. 아, 중요한 건 아무도 같이 아무도 같이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만 흔들어 주었다. 예, 이런 겁니다. 어제 처음에 퇴임식을 하겠다고 하길래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예. 원래 조용히들 물러나거든요. 조용히 사표 수리되면 그냥 직원들하고만 간단히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퇴임식은 해. 예. 근데 생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나왔잖아요. 생방송 우리가 못 보고요. 그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총리는 물러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총선에도 나올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제기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 여백 남은 공간 내가 채우겠다. 이 뜻이거든요. 아, 그 여백의 의미가 그거군요. 예. 총선 출마하겠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서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아프죠? 총리도 아프죠? 예. 국민은 더 아파요. 국민은 상황은 아주 어수선한 상황으로 총리의 70일 만에 퇴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를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완구 총리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애틋하고 또 친박 중의 인사인데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어제 없긴 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배변? 저는 어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참 이분 대단하다 생각이 들은 게 끝까지 어떤 이성과 논리가 없이 온정주의 모든 걸 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임식도 이임식이라고 해달라.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끝나고 입원했다고 하시는데 예. 저는 어제 같으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속옷까지 벗겨진 굉장히 창피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퇴임식도 크게 하고 또 거기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끝까지 이성과 논리는 하나도 없이 온정. 예. 정으로만 얘기하고 충청권 말투가 이렇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어제 그 검찰이 진실을 다 밝힐 것이다라는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본인이 할 말은 아니죠. 어차피 예. 그건 검찰에서 밝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백을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좀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완구 총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앞으로의 운명이랄까요? 앞으로의 일정도 이 순탄치 않고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검찰 측에서는 이제 정부의 국정의 2인자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이완구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홍준표 도지사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앞으로의 일정들이 간단치가 않네요. 그렇죠. 이완구 총리 정말 망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완구 총리가 사실 이제 전 총리가 됐지요. 예. 원내대표 시절에도 총리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회자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리가 된 순간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라는 식의 평가가 많았었죠. 그만큼 강력히 원했던 총리라는 자리를
정말 70일도 안 돼서 69일인지 예. 만에 물러나게 되니까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것도 불명예 퇴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총리직에 물러나고 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예. 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대선에서 아웃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재기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라면 이제 저희들이야 이 자리에서 그냥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것 사실 굉장히 잘 나가던 관료였죠. 예. 31살에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최연소 경무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서 잘 나가다가 국회의원이 됐고 또 충남지사까지 정말 승승장구했던 본인의 인생 공직자로서 생활이 이제 중간 하차 그것도 이제 마지막 총리에서 내려온 것 자체가 모든 것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도 받았을 겁니다. 불명예 퇴진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눈물 어지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검찰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8명의 리스트에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 증거 사실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예. 이완구 총리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혈액암 수술을 받았어요. 혈액암 투병이 제가 알고 있기는 암이란 건 한 5년 정도 지나야만이 완쾌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아프다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총리를 향해서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늘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박 대통령입니다. 만나보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골치 아픈 문제도 많고 해외 순방 이 참 거센 일정 때문에 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대통령의 이 아픔에 대해서 질병명까지 지금 브리핑을 했어요. 이례적이에요. 예, 그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의 질병이 그 위경련과 그다음 목감기의 일종인 인두염으로 편도에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픈데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아팠던 것 같은 게 이 기사를 보면은 그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열이 40도를 넘었을 정도 있었다고. 굉장한 고열이네요. 예,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떤 그 통증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 귀국하시자마자 바로 진단을 받고 지금 청와대에서 1, 2일 정도 안정을 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가 화요일마다 이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도 총리 사퇴에 따라서 최경환 부총리가 대신해서 오늘 그 주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의 그 와병이 앞으로 향후 그 여러 가지 첩첩산중으로 싸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선 당장 내일 닥친 그 재보선이 있고요.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무원 연금 개혁, 후임 총리 인선 모든 정치 일정이 지금 스탑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걸로 생각했던 대통령의 이 이완구 총리와 성완호 리스트와 관련된 사과 이런 것이 없는 채로 어저께 지나갔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와병을 이유로 이 사과 없이 지나가느냐 아니면 이게 끝난 다음에 역시 어떤 사과를 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뭐 이제 건강, 보건, 복지 이 담당 출구 부장도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인두염과 위경련이라고 한다면 위장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이 통증이 유발되는 건데 그 통증이 좀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통증 아닙니까? 위경련 같은 경우는 보통 약을 먹으면 많이 낫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통증이 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두염. 예, 고열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말씀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대통령 주치의 측에서는 이게 오랜 빡빡한 일정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봐서 대통령이 평소에 많이 드시지도 않고 이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피로 누적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같이 겹쳐서 탈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되게 서럽습니다. 서럽죠. 서럽고 가족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대통령 지금 원래 가족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고립무원 상태에서 투병하시니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경련과 인두염, 심하면 명치 끝에 걸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토도 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현재 어떤지 가정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후두에. 예, 감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원인 균이 있느냐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모간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마다 통증과 이물감, 그리고 정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말을 하시기 어려우니까 아마 오늘 회의도 취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총리 자리도 공석이기 때문에 국정이 잘 돌아가느냐에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저도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데 아프면 굉장히 서럽거든요. 아, 서럽죠. 서럽죠. 그런데 지금 혼자 계신데 아픈데 이거를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12.12 사태 때도 그렇고 전방은요. 또 그 한나라당 시절에는 면도칼을 맞고도 일어나서 대전은요. 예. 하면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건강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참모진이 무슨 뭐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걸 다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방문하고 온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왔다 가니까 지금 고열이 있고 아픈 것이냐.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환대를 했는데 아파서 갔다. 이런 거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이 이 국가 원수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김정일이 아플 때 왜 우리가 추측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도자의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보완 상태인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 아픈데다가 지금 상처를 더 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배승 변호사의 비판이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위경련, 인두염, 바이러스, 그래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 급성이다, 예. 와병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인데. 오랜만에 그 주요 방송사 앵커로 돌아가신 듯한 느낌을 팍팍 줘가면서 디테일하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민경 청와대 예, 대변인.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저거 정치적 칭병, 와병이 아니라 정치적 칭병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디 감히 무엄하게 대통령 아프신데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예. 아닌 것 같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가 대변인 이쪽 업계에서 꽤 오래 종사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예. 직접 대통령이 아프십니다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이 안 보이시네, 일정 하나 왜 빵꾸 났지? 이러고 펑크 났지? 이러면서 예. 그 뒷일을 취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이고 대통령이 편찮으시구나.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픈 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걱정을 같이 했던 거지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제가 일단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일이 이제 적절했는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바로 뭐 사과하고 총리 사의 수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수순을 밟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딱 스톱하니까 오늘 아침 모든 이제 분석 기사의 내용들은 뭐냐면 대통령의 이 와병 상태 때문에 예. 여당도 어정쩡 공격할 야당도 어정쩡. 예. 이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막 공격하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 편찮으신데 여성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 수행하다가 편찮으셔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 이 사람들께 예의도 없어.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속히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꼬리를 딱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완쾌하고 어떻게 국정은 나머지 과제를 이제 수행해 나갈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안용환 전 의원님, 야당에서 어제 제기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일파만파 사사건건 자초지종을 그렇게 자세히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글쎄, 뭐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이제 자세히 밝힌 건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아, 이례적인 건 맞다. 맞는데 또 어떤 게 밝힐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병이 중병이다, 뭐 고질병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렸다든지 무슨 뭐 심한 병이라면 그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관여를 거쳐야겠지만은 현재 뭐 이건
8박 10일 동안의 중남미, 우리하고 시차가 완전히 다르고 예. 여기 계절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정반대 지역에서 4개국을 뭐 잠도 안 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한 스타일이에요. 예. 보통 술렁술렁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로 속에서 생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밝히는 것 같고, 물론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하도 언론에서 어제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병이 아픈 건 맞지만 이것을 안 밝힐 수 있었는데 그냥 밝히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뭐 밝힐 수 없었다. 뭐 사과 이런 유감 표명 아직은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 초췌한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안 좋은, 또 정치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늦게 한다 해서 별 의미, 뭐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예. 여야가.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정책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선거가 왜냐하면 또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은 5년 대통령 임기 수행하면서 뭐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몸살 걸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은 혹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플 때?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죠. 예. 물론 대통령 측근에 바로 주치의가 제일 먼저서 체크를 하고 시스템이 돼 있지만은 그거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그 어떤 본인의 어떤 건강 이전에 국가의 그 안보와도 직결되고 있고,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체제 안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디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과거에도 대통령이 아팠던 적은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은 김두 이제 전 홍보수석이 쓴 거 보면은 예.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처음 다 듣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회고록 취재를 하면서 그때 감기에 몸살로 아팠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병이 있었다. 근데 왜 숨기셨습니까? 주변에서 알고 있어야 일정도 축소하고 약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때 당시 왜 숨겼냐? 예,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가 아팠다고 했어봐. 청와대 발표가 나가는 순간 10배쯤 부풀려져서 소문이 돌았고, 대통령이 죽을 벽에 걸렸어 할지도 모르고, 대통령은 언론은 대통령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떠들어지지 않겠나. 예. 더구나 그때가 언제냐.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쳐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프다고 하면 국민들의 사기가 뭐가 되겠냐. 그리고 외국 자본들도 대통령이 위험하다 하면 빠져나갔을 거다. 예. 그래서 숨겼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셨냐 그랬더니 몰래 약을 먹었다. 약 먹으려면 물도 드셔야 되고 어떻게 했을 거냐 그랬더니 비타민 C 먹는다고 그 비서들한테 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다. 그래 약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병원 주치의와 영부인만 알고 약을 몰래 받아서 먹어서 이렇게 고쳤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사실 말년에는 휠체어로에 거의 생활을 하셨거든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휠체어로 가다가 국민들 앞에 설 때는 꼭 먼저 휠체어 버리고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게 대통령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 대통령이 이런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중병이 아니라 그런 질환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정색을 하고 브리핑한 거에 대해서 예. 부적절했다 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위드로 윌슨 대통령은 말년 1년을 거의 아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부인만 알고 있어요. 예. 부인과 그 청와대란다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만 알고 있고, 결제는 거의 부통령하고 부인이 거의 다 했던 걸로 나중에 알려졌고요. 로널드 레이건 고인이 되셨죠. 낸시 여사가 치매 증상이 계속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 놀라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갔습니다.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 아픈 것과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국민들 안심하고, 그리고 국정 업무는 어쨌든 다른 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청와대 대변인이 정색 브리핑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대통령이 아프고 싶어도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이 정도 아픈 것 같고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발표하면 지금 소개해 주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의 이 발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특히 세월호 때 7시간 어디 있었냐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 어디 있는지는 특급 비밀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프니 어디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뭐 해서 오늘 쉬고 있다라는 일정을 계속 브리핑한 것은 그전과 격이 맞지가 않다. 예. 그리고 이 정도 아픈 거 갖고 얘기를 한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이 다 걸리는 병이에요. 뭐 저희는 안 아픕니까? 저희 목이 아파도 나와서 하고 감기 이렇게 걸려도 내성이에요? 와서 하는데 예. 이거 갖고 대통령이 아파서 일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일과 지금 우리는 북한과 체제 불안 속에 있는데 지도자가 아프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쇼로 보이게 한 참모진이 조금 잘못됐다. 아픈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뭐 그렇게 쉽게 흔히 앓는 그런 감기 몸살 수준이 아니라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인후염에 심각한 무리가 오고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와병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예고됐었던 대통령의 사과는 그렇다면 어제는 안 했고 내일이 재보선이고 언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건가라는 타이밍의 문제도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아까 대통령이 아픈데 무리해서 사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약간 이제 아픈 거가 연장선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뭐 저도 인두염 걸려보고 유경련 제가 안 걸려봤습니다만 유경련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갑자기 툭툭 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를 놓고는 청와대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을 겁니다만 물론 사과를 하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직접 보통 이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마 야당에서 원하는 것은 대국민 성명 나와서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국무회의라든지 회의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자청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나 청와대 홍보수 같은 다른 대리인이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 청와대가 하기로 했는지 안 하기로 했는지는 결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야당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말 하더라도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또 말할 겁니다. 야당은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과가 부족하다고 말할 겁니다.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재보선을 앞두기 때문에 사과를 또 어떻게 하면 이건 재보선의 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재보선용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 또 김무성 대표가 계속 강력하게 사과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든 간에 예.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야 됩니다. 유감이든 사과든 인간에. 그래서 그건 있을 건데 이제 시기가 문제예요. 시점을.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또 야당 공격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당 시리즈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멘트까지 쓰라면 제가 쓸 수 있습니다. 야당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는 야당 대변인 출신. 예. 아니, 사과 대통령한테요, 야당도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지겹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한 20몇 번을 했는데 그 사과 중에서 정말 저 정도면 국민이나 야당이 모두 다 예. 사과받았다는 느낌까지 오는 사과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유체 이탈 화법, 나몰라라 화법,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사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는 사과를 할지 말지조차에 대해서 견해가 달리고요. 예.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한 유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정도에 대한 예. 유감 이런 정도로만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아니 그 8명의 리스트 중에서 대부분이 돈을 받아서 대통령을 위해서 경선 자금으로 썼거나 예. 대선 자금으로 썼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혜자는 최종 수혜자는 누구? 대통령이시다라는 예. 것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주장이었죠. 근데 그 인식이 지금 야당 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것은 콕 찍지 않는 예.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콕 찍지 않는 모든 정치인이 다 잘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버리는 방식이 예. 있는데 대통령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나 엄히 처벌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은 저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그리고 저 상황은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예. 이런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안영환 대변인께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 코스대로 예. 야당은 사과가 부족했다, 유체이탈 합법이다, 대통령이 낱말하듯이 하신다 이렇게 쭉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사과를 대통령이 뭐 아까 사과건 유감 표명이던 늦춰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고 총리가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로 9박 1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와병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것이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옛날에 예. 우리가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이나 정윤회 사건 때 하여튼 언론과 뭐 국민들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대통령의 사과와 그 표명을 그 어떤 의견 표명을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이다면서 안 하시고 그다음에 결국 이 사안이 끝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하루 이틀 하는 건 문제가 아니 다만 이번에도 이렇게 됐지만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렇게 기민하게 그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보였으면 예. 하루 이틀에 사과 지연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데 과거에 아까 지금 박 대변인 그 전 대변인이 말한 대로 과거에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또 그런 대통령 스타일의 반복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대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아마 같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야 이야기로 접어들 텐데요. 여와 야가 서로를 향해서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신문 만나보시죠. 부정부패 책임론 공방 여야 서로 사과하라. 그런데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여당 쪽에서 새롭게 한명숙 의원의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건 또 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 당 송강호 의원은 6,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 전 국무총리죠. 의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답변하기 바란다. 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그렇습니다.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되면 모두 당원권 정지입니다.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원권을 예. 정지하고 있는지 아직도 당원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한명숙 양반은 뇌물수수는 무죄지만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형을 받는 상태죠. 예. 그래서 새누리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선거 때 공천을 주도하지 않았느냐. 예.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번 공천을 주도했었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명숙 총리 같은 사람이 있는 당을 예. 부패 정당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김무성 대표의 역습, 역공인데 성완종 리스트 국면과 관련해서 야당 우리 비판할 입장 안 된다. 라고 야당을 비판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의원의 9억 원 수수 의혹을 끄집어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송강호 의원께서는 6,500을 수수했다고 1심 판결도 전에 채권 공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을 받고 2심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소만 되면은 당원권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징역 2년형을 받은 한명숙 의원을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표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일해야 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 양 미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불법 대선 자금은 자신들이 받았는데 자꾸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너네 당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연하고 있더라. 이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허, 도둑이 오히려 도둑 잡아라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좀 강하게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두 대표가 붙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쪽에서 한쪽 편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대표의 이 공방 어떻게 봤습니까? 도둑이 오히려 도둑 잡아라라고 한 애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도둑이라는 걸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뭐 여야 야를 가리지 않고 돈 받은 건 맞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야당에서는 아니 새누리당부터 먼저 수사해라 라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도 뻔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발언도 마찬가지로 도둑이 오히려 도둑을 잡으라고 한다. 본인이 도둑이란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예, 바로 야당 발언. 아니, 저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박할 말을.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루되어서 의심을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한명숙 의원은 9억을 건설가로부터 받았다. 2심에서는 현재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의정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완종 사건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대선 경선 자금 허태연, 대선 자금 홍문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니까 이 돈이 밝혀지고 써놓고 간 것만 해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에 근절하고자 했었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한 대선 자금 이런 사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좌지우할 우지화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탄생에 불법 정치 자금, 검은 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 국민적 합의하에 그 숱한 정치자금법이라는 걸 만들어졌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선 자금, 대선 캠프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과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사태 심각성이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놓고 얘기하는 김무성 대표가 그걸 모르느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물타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물을 들이붓는 수준으로 막 계속 흐지부지하게 일을 만들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도 정치 개혁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개인 비리 몇 명 더 잡아가자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차떼기 사건으로 끊어졌어야 했었던 그 일이 다시 재발했으니 이 문제에서 발본색원 하는 자세로 김무성 대표가 나서주셔야죠. 요컨대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비리고 새누리당의 이번 대선 경선 관련된 자금 비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전 의원님. 아니 그런데 재밌는 게 문재인 대표가 법조인답지 않게 굉장히 확대 해석,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최종 수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8명 리스트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는 일단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설사 건너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용도를 썼는지 어제 뭐 홍문종 신문 뭐 재산값 증가했던 그 신문 보도 추측대로라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것으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지 최종 수익자가 아직은 박근혜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전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갑자기 새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아직도 깜빵에 아직 안 들어가셨구나. 알았어요. 사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직도 의정 활동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1억이 넘으면은 1억이 넘을 경우 구속 수감합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9억을 받으셨는데도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또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법정 구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전 대법원은 진짜 궁금해요. 2013년도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그런데 아직도 2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도 최종 심이 안 났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난 지금 다른 사례도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지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한명숙 총리가 그런 돈을 받고 1심에서 판결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9억 원을 받고 유죄임이 거의 이제 대법원에서
2심에서 한 상태에서도 공적으로 행사한 당대표였습니다. 그런 분이 당대표였던 당에서 어떻게 부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게 김무성 대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희원 의원이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 발언 중에서 송광우 의원 얘기를 했는데 송광우 의원이 이제 뇌물이고요. 뇌물이고 그다음에 그때는 의원 특검 내려놓기 이런 것이 한번 시행된 이후라서 한우리당이 뒤늦게 이제 조치를 강화된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한명숙 총리는 그 전 사안입니다.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그 전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을 한 대로 한명숙 총리는 더더욱이나 한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대법원이 이제 판결만 남아있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까 말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대표로서 공천권 다 행사했고 한명숙 당시 당대표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새정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법원 판결이 지금 계속 늦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이 날 때쯤 되면은 4년 국회의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법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 대표 자신이 전혀 사과가 없다는 거. 지금까지 한마디도 본인의 정치자금법 수수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도 잘못했다. 반성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대표가 그렇게 한 의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새정년은 뭡니까? 새정년 이렇게 부패한 의원들 그냥 두고서 남의 당에 대해서 너네는 부패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한 대표 한명숙 의원을 새정년에서 처리를 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든가 상응하는 사태에서 처리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대신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이 건강 상황이 인후염, 목에 염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전 10시에 잠시 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메시지는 홍보수석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국민 사과나 유감이나 어떤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와병 중이라면 그것이 며칠 늦춰진다고 해서 전혀 국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호 수석 홍보수석을 통해서 하는 거 우리 소위 말해서 대독 사과인데요.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김행 대변인 할 때 그때도 몇 가지 사건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문자까지 포함해서 17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17초 대변인 대독 사과 이런 것이 사과의 내용도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 정도이지만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런 식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통한 짤막한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서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인데 이런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통한 사과는 대화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부터 좀 실망감을 안기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생중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 지금 저희 채널A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홍보수석이 대독을 할 예정인데요. 그 장면, 그 메시지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방금 동아일보 정성희 위원은 홍보수석이 대독하는 것은 실망이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100번 공감해요. 아까 우리 약간 웃어가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거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문자 보내세요, 문자. 그러고 말리지 저런 아주 구차한 형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저기에 대한 반응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대독사가 더 유치해 있다 합법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에게 위로는커녕 예. 스트레스 하나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하지 않았다면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그런 단어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서 벌써 반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히려 사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영환 전 의원님 정말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청와대도 진짜 고민 많을 겁니다. 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고민들 청와대 차원들 다 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과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또 야단칠 겁니다. 대통령이 왜 빨리 사과 안 하느냐, 또 이럴 거고. 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목소리 안 나오는데 하면은 야, 그 모습을 왜 나와서 국민들한테 아픈 모습 보여주느냐, 동정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수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한 결과일 겁니다. 예.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잠시 뒤 10시, 오전 10시 예정이 없던 깜짝 일정이고 말 그대로 정말 뉴스 속보입니다. 저희 도지구쇼 생방송 중에 깜짝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잠시 후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 도지구쇼가 진행되는 이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와 청와대의 거리는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방송 중계 장비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대통령 청와대의 메시지를 저희 도지구쇼에서 생방송으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청와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박지원 의원인데 홍지사 화이팅, 홍준표 지사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자,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왜 박지원 의원이 홍지사 화이팅을 외치죠? 동아일보가 팔면 이걸 실었네요. 예. 홍지사 힘내라, 홍지사 화이팅. 이게 이제 뭐 홍지사의 지지자들이 한 게 아니라 야당의 대표급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내용은 그냥 그렇습니다. 홍지사와의 그냥 그 과거 인연 에피소드 이런 걸 좀 쭉 적어놨고요. 그래서 홍지사가 특히나 홍지사가 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고졸의 부인과 사랑을 이제 끝까지 지켜간 뭐 키 몇 개 받고 간 이런 게 아니라 고시에 합격했으나 그런 부잣집 사이가 되지 않고 평범한 사랑을 지켜나간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이력까지 소개를 하면서 올무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좀 그와 싸우기도 하고 하더라도 재치 있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격려하는 마지막 글귀는 이제 파이팅 이걸로 정리를 하셨는데 새벽에 이거 관련해서 새벽에 뭐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저 전반부만 이렇게 나가고 그를 비판한 후반부는 안 나갔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해명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박지원 의원이 홍지사 난데없이 홍지사 화이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글을 SNS에서 삭제했는데 삭제하고 나서 변명이 후반부에 홍지사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수로 전반부만 올라갔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 사실일까요? 일단 박지원 의원이 올렸다 삭제한 글 함께 보시죠. 자, 박지원 의원의 SNS입니다. 홍준표 지사 딱 부르고 있죠. 그가 요즘 성완종 리스트에 연관되어 일단 고초라고 표현합니다. 고초를 겪고 있지만 홍무성 지사가 밝힌 대로 올무에서 곧 빠져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홍 지사는 제게 자기는 호남의 사위라며 고대 재학시 고대 앞 고졸 여행원과 데이트를 했다 했습니다. 옛날 에피소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가 장인어른께 찾아가서 청혼을 하니 야 우리는 전북 옥구인데 어떻게 경상도 총각에 따라주겠냐고 거절을 먹고 열심히 고시 공부에 검사돼서 청혼하니 승낙받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고시 합격하면 보통 키 몇 개 받고 부잣집 사위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사랑을 지켰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존경을 하게 됐다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홍 지사의 진실이 밝혀져서 그와 때론 싸우기도 하고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홍 지사 화이팅! 이렇게 올리고 나서 SNS 글을 논란이 되자 지웠습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왜 이런 글을 올렸다 지웠냐라는 비판이 일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홍준표 지사와 저의 에피소드에 관한 얘기와 후반부 비판에 대한 글을 작성 중 본의 아니게 전반부만 발송되었습니다. 제 불찰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거듭 이해 바랍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후반부에 비판하는 글 내용이 앞에 SNS 에피소드를 보면 후반부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홍 지사 화이팅은 마지막 문장 같습니다. 저게 예. 마지막 문제인데 후반부를 썼다는 게 의아하고 자꾸 강조하지만 정말 트위터, 카톡 가지고 정치, 장난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말대로 실수했다면 왜 실수할 짓을 합니까? 그리고 저 문장은 동병상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일반 시청자를 많이 모르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예. 현재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유죄를 확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그런 분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그 당도 참 저는 이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든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병상련 그리고 또 보니까 맞춤법도 많이 틀린 것 보니까 한 잔 드시고 하셨는지 그런데 저런 건 안 쓰시는 게 전 낫다. 아니. 지난번에도 광주에서 무슨 행사 마치고 올라오다가 트위터에 카톡인 거 올렸어요. 광주에 예. 녹화하다 또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그 밤에 쓴 연애 편지는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감성의 예. 그 저기죠. 저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일기장 쓰듯이 이렇게 저기에 쓰는데 아마 이제 개인전이 인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그 중요 야당의 대표직까지 그 대표급 의원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그런 것이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정말 박지원 의원이 이거 혹시 잘못 나간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거 정도 행동 굉장한 경거망동이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약주를 한 잔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의 해명이 참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아침에 경남도청에 출근하면서 이 박지원 의원의 홍지사 파이팅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응원 메시지 보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죠. 자, 홍준표 지사가 고맙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배수진 변호사님?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자주 가게 되는데 구치소 안에 보면 구치소 방 안에 있는 동기들이 서로 안타까워하고 동병상련 느끼면서 변호사를 많이 소개해줘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거듭된 강행군으로 누적된 피로로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으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은 상태이고 대통령께서 공식 석상에 나오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셔서 부득이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연돼 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 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 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 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2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남미 순방에서 긴 비행 시간과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다시 느낀 점은 지금 세계는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경제 외교 무대에 참여한 경제인들과 중소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새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국가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2년 가까이 묶여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정치 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홍보수석이 대독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누가 연루됐든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다라고 심려를 끼쳐서 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여와야가 이 성완종 전 회장을 2번씩이나 특별 사면해 준 것에 대해서 여와야가 이른바 정치 공방을 한창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전 메시지에서 성완종 회장의 2차례 사면은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있어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성완종 특별 사면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성완종 특사와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야의 논쟁거리, 정치 쟁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조금 전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정성희 위원님,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방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짧고 어떤 간단한 사과 수준이라 우리가 기대했던, 왜냐하면 그 이완구 총리의 인사 실패에 대한 좀 깊은 어떤 유감 표명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그냥 최근 사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유감 표명이었군요.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로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서 이 칼날을 물론 지금까지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앞으로는 이 국면을 전환시켜서 정치개혁임과 부패 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 하면서 특별하게 성완종 경남구협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의 2차례의 사면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파헤치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쉽게 말하면 본인에게 들어오고 있는 공격은 피하면서 오히려 그 예봉을 다른 어떤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 정재인 특별 사면으로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박윤희 전 대변인 두 가지. 박 대통령의 이 사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과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성 회장의 노무현 정부의 2차례 특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거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 이 문제 제기 적절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드라마처럼 얘기를 하면요, 보통 사극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칼을 줍니다. 누구든 참아라 이렇게 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어를 하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최고사령관한테. 최고사령관이 이완군대 나가서 난전 중에 흐르는 화살을 하나 맞고 좀 돌아온 겁니다. 다음 카드가 뭘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정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정 그러면 시댁과 친정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황제가 친이 나서 정벌을 한다는 건데 딱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우리 김진영 표현한 것처럼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야의 이 난전에 본인이 끼어들어서 직접 칼 들고 뛰어들어서 이 상황 전체를 지금 막 휘저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게 된 사안과 관련해서 유감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완종 회장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 줄 알아? 허태열 비서실장한테는 돈을 얼마를 줬는지 알아?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줬는지 알아? 이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야기는 대선 자금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을 포함한 부정부패 정치개혁 문제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느닷없이 사면 얘기로 이제 딱 끌고 들어가면서 여당이 유리한 칼날을 다시 고쳐잡으면서 본인이 직접 친정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버린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제 야당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야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막 험악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 앞으로 남아있는 무슨 대통령이 막 끝에 쭉 얘기했던 정치과제나 국정과제들 있잖아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용진 전 대변인이 정말 라이브로 지금 돌직구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입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남의 호물만 들추는 정치개혁 운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남의 허물만 들추는 정치개혁 운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 부분은 야당이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2차례 특별 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지금 야당의 반응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야당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게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성완종
파문을 대통령이 언급한, 특히 특별 사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뭐 저렇게 과민만 벌일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여기에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아니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처지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유감스럽다라는 것을 이번에 과감히 이렇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장이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더 넣어서 두 문장 정도로 했더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든 간에 사과에 인색 필요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참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인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끌어가는 데서 여야가 협조해서 제발 정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관련 개혁,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무슨 노동 개혁,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위한 입법에 대해서 협조다. 이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정치 개혁이 이루어내겠다는 부분이 이루어내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난 이루어내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개혁 이뤄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정치개혁을 국회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의지의 표현을 할 뿐 하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금 야당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냐라는 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일종의 이 정치적 돌발 상황이 조금 전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 사과 표현, 심심한 사과 표현, 어떤 그런 진정성에 초점을 둬서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런 예상을 깨고 뒤집고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정치 쟁점의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정면 돌파 이끌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성완종 특사 부분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돌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는 자신감으로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내가 칼을 갈고 있다. 지금 이런 저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2번 사면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다. 너부터 일단 밝혀라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오히려 여야 논쟁을 더 가속화시키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과 이런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을 얹을 이유가 있는가. 조금 물론 돌파구가 본인이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꿀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태는 사실은 본인의 사과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데 조금 방향을 잘못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은 이른바 친박 실세로 우리가 달리 수식을 하기도 합니다. 친박 실세라 함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전현직 실세들, 시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는데 이런 성완종 리스트라는 문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특별사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치 구단이라고 해야 될지 대단한 돌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테니까 이거는 뭐 해라. 성완종 리스트는 해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 야당이 자유롭지 못한 특별 상황에서 물고 들어간 것은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여야 공방이 있고 특별 사면의 그 어떤 중심적인 핵심 인물 2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성완종 회장도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영구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검찰과 수상이 진행돼도 이것은 엄청나게 그 공방과 더러운 정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촉발한 정치 개혁 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리스트라고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했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생각이 들고, 저는 특별사면 같은,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협조가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의 야당을 코너로 모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그런 메시지가,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청와대와 이 야당 간의 불편한 관계, 그 다음에 이 어떤 파워 게임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정말 이 논란의 핵심에 어떤 그런 돌멩이를 하나 던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전 대변인의 논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땐 결자 해지적인 측면으로 이 국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슈, 건설적인 방향,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마침표가 되겠다, 매짐이 되겠다라고 예측했는데, 이 대국민 담화가 알맞은 매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열어 제치는 기폭제가 될지. 원래 야당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총리의 사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네요. 일단 첫 번째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적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남 탓과 과거 탓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 문제시 삼고 있는 이거는 과거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대선 캠프와 대선 자금, 이거 경선 캠프와 대선 자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야말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다른 부정부패 얘기를 하실 상황은 아닌데, 그건 쏙 빼고 나머지 얘기만 하셨으니 그야말로 답답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야당을 이렇게 들쑤셔 놓은 그런 마지막 발언, 특별사면과 관련돼서 이것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발언으로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으로, 청와대에 계셔야 할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주 안 좋은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생중계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 말 그대로 정말 돌발 상황, 깜짝 속보가 들어와서 오늘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 분석과 더불어서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여야 정치권, 국회가 굉장히 이 메시지 때문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야기까지 풍성한 기사 두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